바로바로 이 발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식이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촬영해야 될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좀 중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좀 시간 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스크린에 있는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2020년 독일 칸슬라이드에 제가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한국 통일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의회에는 양국의 국기에 경례만 하는 것이고 오늘 날씨도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특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활동을 했지만 2019년에 사단법을 등록하고 정식으로 활동한 지 벌써 5년이죠. 감사하게도 광범위다만 저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세계일보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이기는 공헌대상, 통일 분야의 공헌대상들 선정이 돼서 오늘 9월 12일에서 평가 여러분과 통일의 의지로 2020 여러분들의 도움 결정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통일 포럼의 발족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빠짐없이 힘을 넣어주시는 존경하는 한국원 전 국무총리님과 감사합니다. 시간.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는 안보 문제 무게를 항상 학생에 치고 오시는 이홍기 전 육군 대장교 현재 한국융합정보연구원 원장교 대한민국 예비역장교협회 회장. 오늘 또 이번 행사는 3차 13년을 남긴 스카이데이와 공동으로 개최된 스카이데이 창립운영을 축하하면서 또 스카이데이 일간지입니다. 조간지 통일 문제 역시 그 칼럼니스트 관련 노조님 또한 통일 분야에 있어서 NGO 단체 가운데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북 통일운동. 그 외에 여기에는 오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소집하거나 외교관도 학자들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활동가들 다양한 분들이 오늘 물론 언론 중앙일보의 당세정 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아마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오늘 회의 주제가 제시하듯이 경량의 정부가 세계대 속에서 어떻게 국가 성장과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함께 모두 고견 변론을 주셔서 정부와 모두가 통일을 준비하고 국가 성장을 지휘할 수 있는 계획 다시 한번 귀한 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학술회의 공동 주최인 스카이데이 조정진 대표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스카이데이는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스카이데이 대표이사 조정진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우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건들기만 하면 교도소까지 가는 5.18 특별판을 내서 5.18의 진실을 다뤄잡았고요. 최근에는 북한 간첩 최재형 가짜 목사 관련 시리즈 8탄까지 내서 최재형의 간첩임을 확신시켰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지식에 의하면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불리는 우주 대폭발로 시작됐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전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기껏 35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류 문명은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경에 출현했고요. 인류에게 처음 풍요를 선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광적기계 대량으로 시작돼 비로소 삶의 질과 인권을 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현대 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며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하나둘 생겨나 지구는 바야흐로 하나의 공동 문명체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을 시작한 때를 역사 시대라 한다면 인류는 21세기 초반인 요즘 역사 시대 이래 가장 심한 경랑, 즉 거센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1991년부터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던 미국은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 퇴보와 함께 민주공화 양당이 내전에 가까운 대선을 치르고 있고
한때 지구촌을 양분하던 소련은 우크라이나와 3년 동안 소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동, 아니 늘상 지구촌 화약고로 치부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웃 레바논과 이란으로 옮겨부터 언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북아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북한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네 나라가 핵 보유국이고 한국과 일본도 항시 핵을 개발할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아직도 좀 더 나아가야 할 국가 발전과 평화 체제 유지,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민족적, 시대적,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과 중국에서 오신 학자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경남의 세계 정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일 중러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엽니다. 한두 사람의 주제 발표 없이 모든 패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포럼 형식입니다. 지정 패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모두가 자기 분야의 속학이십니다. 평소 갈고 닦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고견을 거침없이 포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함께 마련한 한독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손기용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과 지금 독일에 가서 참석을 못하신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은 물론 축사까지 해주실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 그리고 육군대장 출신이신 이용기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회 회장님, 1987년 창립 이래 40년 가까이 민간 통일운동의 저변을 넓혀온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동광석 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지금 진행을 맡고 계신 김영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님과 오늘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유한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수석부위원장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독일 측 공동대표이신 베르나르트 젤리고 소장님께서는 독일 출장으로 계시고요. 대신에 독일 측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의 한국사무소 리베카님과 양철님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죠.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본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인재가 어딨나 인재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기 다 인재가 계시네요.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우리 송기용 회장께서는 오래 정말 통일에 매진해온 귀한 분들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기 회장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오래 헌신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공동주최주시고 정진 스카이데일리 사장님께서도 지금 곤란한 대한민국 정세 속에서 다른 정론을 펴고 계시는 귀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한번 국제 정세를 살펴볼 것도 없죠. 당장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전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도 정말 전쟁이 확장되면서 이스라엘, 또 하마스, 또 다른 여러 중동 국가들까지 해서 전쟁이 굉장히 커가고 있다.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에서도 중국과 대만 간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 수상이 교체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격동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정말 말 그대로 거짓말 없이 핵도발을 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물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세는 어떤가? 정말 극한의 여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양당의 대표들이 만났습니다만은 만나서 정말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희망보다는 만난 것 자체에 자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왔었었는데 최근에는 답보 상태 또는 거꾸로 회고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아쉬워하는 것은 점점 더 약화되는 통일에 대한 관심, 의지, 이것이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도크린의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확고하게 써야 됩니다.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과 아울러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민족 통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통일의 꿈을 가지고 창의는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의 일상화도 필요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각 부처별로 통일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법무부 같으면 앞으로 통일되면 남북 간의 재산 문제, 북한에 집을 놓고 온 사람들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결혼하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통일 준비를 하다가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멈춰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재점화하고 일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뜻깊은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면서 행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 대장이신 이홍기 예비역 대장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광으로 모자라서 오늘 지금 포럼을 역사를 위해서 오늘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훑어서 이사하는 거고 오늘 제가 이 중도에 관한 한국에 대단히 의미 있고 어렵지만 그 토론하면 보람있는 송지용 회장님께서 서로 통일 문제를 많이 중요한 문제를 분명히 성공하고 있어서 축하하고 어려운 일인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회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연합회는 2008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사단법인으로 공고당했습니다. 군에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복무를 하고 예비역이 되어서 전역한 장교들을 예비역 장교라고 합니다. 소위부터 대통령까지 있죠. 52만여 명이 된 이 대단한 힘입니다. 이들의 힘을 바로 국력으로 또 안보력으로 성화시켜서 단체라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신생아입니다. 열심히 정말 국가의 힘이 되는 단체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중으로 이해관 그리고 이해되고 대단히 흥미진진한 의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관련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난 3월달 바이든 대통령께서 결재하신 미국의 비밀 핵 전략이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과 러시아와 대단한 숫자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4,500, 러시아 4,600여 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동북아 지역으로 봐서 정말 심각한 핵균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대 미국이 합하면 10,000발이 넘겠죠. 한국과 일본 없으니까 미국은 4,000발 100 이상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되고요. 이에 힘을 잇는 북한은 훨씬 더 동기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가가 억제와 대응에 관해서는 신나서 그렇지만 미래를 위한 국민의 생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저희 나름대로 이 일중로 이해관계 그에 대한 진실한 그런 토의가 오늘 이루어질 텐데 정말 보람있는 의미가 큰 토의가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송광석 회장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네, 민간 통일운동 단체도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기용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이기용 장군님, 또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님 등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독 통일포럼 창립, 또 그 제9차 학술회의 및 스카이데일리 창립 13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통일을 안 하고 별개의 국가로 가겠다는 김정은 정권과 탈북민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동독이 통일이나 민족 개념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소독을 통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북한 정권이 내국가에서 나오는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을 이 세상으로 바꿔서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북한 주민들도 충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탑까지 철거한 김정은 정권에게 꽤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동독이 두 개의 국가론을 지향하다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빅터 차 교수는 한반도 통일도 독일과 같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든 간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던 해 독일의 동독 독재 청산재단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원인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을 뽑았습니다. 그가 군대를 동원해 다시 장벽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통일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밀규 참사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해 주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듯이 올해 한 해가 통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고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 2025년이 남북 통일의 천운이 도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고 또 이렇게 좀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본 학술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창립 13주년인 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오늘도 저기 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이게 좀 특집으로 기사로 좀 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학술회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기자하고 다 나오시면 됩니다. 다 나오셔서